네, 지역의 다양한 개발 계획 및 지역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지역 포커스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특히나 성북구 도심 속의 전통과 자연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해요. 오늘 성북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모셨거든요. 바로 김영배 성북구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상이 굉장히 아이를 좋아하실 것만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예, 네. 우리 아동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저출산 때문에 워낙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고요. 네. 또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 OECD 기준으로 볼 때도 아주 하위권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좀 더 밝게 하고 국가가 앞으로 더 밝은 내일을 준비를 하려면 네. 아동들이 정말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유니세프의 네. 그런 가치를 1호로 구현했던 도시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이들이 또 우리 열심히 하고 미래잖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부동산부 이준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알차게 꽉꽉 채워드릴게요. 자, 2010년부터 성북구청장이 역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간 성북 구민과 쭉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이런 국민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민주주의, 그러니까 마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방자치의 이제 확산과 발전,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시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시민의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 6기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제가 네. 민선 6기 출범한다고 뉴스를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는데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4년 동안에 이뤘던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2010년도, 그러니까부터 한 7년째, 그리고 8년 차 하고 있으니까 민선 5기, 6기 하는데요. 복지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게 그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보편적 복지라든지 또 마을 민주주의, 또 아동 친화 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생활 정치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맨 선두에 우리 성북구가 또 있었다는 점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성북구가 유니세프가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한 좀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최초라고 한데. 네. 네. 그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동의 4대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들이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모두가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점에서 아동 친화 도시다라는 유엔 이제 결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낯설었지만 우리 성북과 최초로 아동 친화 도시 1호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40여 개 지방정부가 함께 하고 있고 인증은 10개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 아동들이 그냥 이렇게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주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 마을 전체가 아동 친화적인 그런 이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살기가 좋을 것 같은 실제로 네. 아동들의 인구가 많나요? 성북구가?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까지 치면은 한 5만 명 정도 되니까 꽤 많은 편인데요. 이 아동 친화 도시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 전용 보건소라는 게 국내 최초로 개설이 됐고요. 네. 또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까지 3,900명 정도 친구들 전원에게 아동 동행 카드라고 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카드에 들어있는 1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볼링도 하고 와, 네. 책도 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권리,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최초의 전국의 제도인데요.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용돈을 구해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제가 깜짝 네. 놀란 것이요. 네. 우리 친구들과 의논해서 어디에 쓸까를 결정을 했는데 네. PC방과 노래방은 스스로 거기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4살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시민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중요한 삶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칭찬해요. 우리 예. 청소년들. 제가 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특화된 전략을 좀 중앙 정부에서도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으로 좀 확산되게. 네. 네. 그래서 민선 6기도 이제 하반기 사업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하반기에 좀 구청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하반기에는 마을 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 총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 가장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동행경제라고 해서 더불어 윈윈하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네에서 보자면 마트와 중소 상인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꿈이고 포부입니다. 그 뭐 서울시랑 어떻게 뭐 협업하고 계시거나 이런 게 하반기에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하고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았다가 지금 해제도 많이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뭐 물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기도 한데요. 서울시가 먼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 차원에서 문화와 그리고 경제가 함께 그 지역을 살려나가는 그런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뭐 성곽 마을이라든지요, 장이동 뭐 369 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 보려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지역 포커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성북구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이신설선이 좀 개통이 됐죠.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우이신설선 때문에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지역 주민 실제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꽤 있고요. 반반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상 뚜껑을 여니까 하루에 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고요. 오히려 두량 정도밖에 안 돼서 좁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북한산 정릉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도가 높고요. 호응도 높습니다. 특히나 박원순 시장께서 거기를 상업적인 광고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여유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넓고 쾌적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이용자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권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강북 지역에 아주 새로운 그런 이제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4호선, 6호선 이렇게 다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환승역도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변에 이제 북한산 정릉 그리고 기름동 이곳이 이제 소위 새롭게 주목받는 그런 이제 동네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이신설선이 사실 기관사가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작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청장님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십니까? 네, 이제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작고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편리한 그런 이제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가 싶고요. 조금 아쉬움이 두 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경제적 효율성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만 다음번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저희들이 시민들의 그런 요구를 바탕으로 좀 더 기획을 좀 잘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지역에 부동산 호재다 이렇게 하면은 없었던 교통망이 확충되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네. 일단 이런 게 없던 우회 신설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은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과 해제되는 지역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어서 약간의 이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편인데 마침 이 동북선 경전철 발표와 동시에 사실은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서울 최초로 개통이 되고 호평을 받음으로써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특별히 성북구는 교통도 편리한 데다가 시내에 가까워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조금 더 매물로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또 자연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성북구에 교통까지 편리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꼭 이용해서 북한산 한번 등반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한번 놀러 자, 오시면 어쨌든 그럴게요. 자, 한국경제TV에서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뉴타운에 대한 부동산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성북구가 특히나 서울 시내 중에서도 뉴타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뉴타운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장위동 전체가 뉴타운 지역인데요. 오. 그중에서 15개 구역 중에 현재 5개 구역은 해제가 됐고 10개 구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 2년 안에 입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이 특히 주변 전체에서 이 교통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되고 있는 뭐 장위 4구역이라든지 뭐 그런 곳은 아주 또 높은 그런 이제 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 강북 지역에 새로운 그런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이 아주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동북선 경전철이 이제 네. 협상이 완료돼서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동북선 경전철은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왕십리를 통해서 네. 강남까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교통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뉴타운이라는 게 전 오세훈 전 시장이 있었을 때 좀 활발하게 나타났던 것이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되시고 나서 약간 네네. 추구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참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가 해제되면서 여기에 이제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서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날카로운 질문 하셨어요, 이준호 아주 기자님.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만 보통 법제가 되어 있어서 이게 5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계획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한 법률 체계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건의도 해놨고 그게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새 정부의 큰 정책으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의 모범 도시로 우리 성북과 발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특별히 장위 10구역과 장위 13구역이죠. 네. 참 말씀 잘못드렸네요. 12구역, 13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의 모범 도시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구역으로 거듭나는 점을 좀 잘 보시면 나중에 우리 잘 어울려서 뉴타운과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사실 많은 지자체가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에 이제 한창 집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북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예전에는 물리적 개발을 위주로 주로 도시의 비전을 보았는데 요즘은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나 역사성, 문화성 이런 걸 기초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내발적 발전 전략을 보통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그러하고요. 성곽 주변의 마을을 이제 도시재생을 통해서 장수마을이라든지 북정마을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복형 개발 기법을 도입해서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멋지게 이제 이 역사도 보존하고 마을의 재생도 하고 또 관광객이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도시재생 기법, 마을재생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성곽마을을 위주로 많이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요. 한 네. 번쯤 오시면 성곽도 그러시고 우리 장수마을을 비롯한 많은 마을 공동체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정말 마을 분들이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이들 찾고 계시죠? 다른 외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장수마을의 경우에는 벌써 일본, 홍콩, 오. 대만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가셨고요. 네. TV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에게도 소개가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종로에 인접해 있는 창신숭인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성곽마을로서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서울의 그런 이제 뜨는 지역으로 되고 핫플레이스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구민들이 작성한 동행 계약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구청장님께서도 동행 구청장을 자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가요? 예. 예, 저는 그 사실 시민성이 있는 도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멋진 그런 동행 계약서를 쓰고 있는 우리 성북구 참 자랑스럽거든요. 네. 아파트 경비원들과 동행, 그러니까 갑을 계약서가 아닌 동행, 함께 행복하자 이런 계약서를 쓰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제 경비실에 에어컨도 달아드리면서 그 에어컨 이 발전을 태양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구에게도 좋은 그런 이제 멋진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그 멋진 곳이 바로 이제 우리 동행 성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성북에서는 이거를 제도화해서 우리 구청 전체 계약서도 다 동행 아. 계약서로 바꾸었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전체에서 보자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개 정도 단지가 이 동행 계약서도 쓰고 경비원들 아저씨들의 고용도 보장하고 최저임금도 드리면서 정말 좀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 네. 그래서 아파트가 고립의 상징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정이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멋지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살기 좋은 살만한 그런 동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말 그게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현대인들의 삶을 이제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웃하고도 공동체성이 끊어지고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부터 따뜻함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게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기초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이제 이 행복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도시야말로 오히려 네. 이런 이제 동행 프로젝트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북동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김광산 시내 성북동 비둘기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이제 역시나 문화와 전통이 좀 살아있는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그 윤희상 선생이 창작의 꽃을 피운 곳도 성북동이라고 알려지면서 네. 이와 관련된 사업을 또 추진 중이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좀 내용 들어볼까요? 예, 성북동이 뭐 말씀하신 대로 김광섭 시인의 이제 시로에서 그 네. 비둘기가 어디 갔을까 네.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 예술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시기도 했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이 거주하셨던 그런 역사의 고장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윤희상 선생께서 1953년부터 4년간 성북동에 사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음악적 상상력을 가장 많이 이제 영감을 받으셨던 때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56년도에 이제 유학을 가셔서 그 뒤로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로 다시 이렇게 귀환하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윤희상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된 올해 우리 성북동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에는 우리 지나간 시대의 이런 어떤 어두웠던 기억보다는 윤희상 선생의 그 세계적 음악을 함께 기리고 나누고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이제 문화 성북, 문화 서울, 문화 대한민국을 한번 함께 만들자 이런 취지로 기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자체라고 하면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물론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치구에서 전통 시장을 이렇게 좀 살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성북구에 좀 유명한 전통 시장은 어떤 게 있다고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이 뭐 예전부터 유명한 곳이 이제 기름시장, 정릉시장, 그다음 장의시장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장의시장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면서 저희들이 정릉에 가시면 개울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울가에 이제 우리 셀러들이 자기가 핸드크래프트라고 하죠. 직접 만드신 것도 나오고 또 집에 가지고 있던 작은 소장품들 또 쓰다 남은 물건들, 옷들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또 함께 자연도 즐기고 이러면서 이제 전통시장 자체가 하나의 쉼터이고 놀이터고 그런 이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마을 어찌 보면 이 놀이터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릉 개울장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예, 아주 활발한 그야말로 마당을 보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하면 성북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나들이 겸해서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좀 갑자기 질문 드리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이런 대형마트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규제와 맞물려서 이런 게 있는데 성북구 쪽은 좀 어떤가요? 이런 전통시장과의 갈등이랄지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대형마트 측에서 약간의 뭐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모 대형마트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회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이렇게 MOU를 통해서 작은 매장을 함께 설치할 정도로 네. 서로 윈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더 이제 그게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정말 시간이 정말 후딱 갔어요. 너무 아쉬운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 구민과 또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북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고 대학이 8개나 있어서 젊은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도전숙이라는 즉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창업 정신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대학과 함께하는 캠퍼스 타운이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새로운 그런 이제 경제의 미래 발전의 아주 근거지로 그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교통 수단인 경전철이 호평을 받으면서 앞으로 성북구의 그런 지역 발전 전망도 굉장히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시면 더 좋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 민주주의 성북을 위해서 더 큰 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특히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그동안 조금 숨어있는 보석 우리 성북구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성북구 하면 동행, 함께 행복한 성북구가 생각이 가장 먼저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준호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지방자치 선점의 전국엔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한 주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